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부모급여 100만원, 기초연금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미리 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정책을 미리 보는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크게 두 가지 정도의 기사를 제가 세부적으로 참고했고 여러가지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 먼저 중앙일보에 나왔던 기사, 부모급여 100만원, 기초연금 40만원, 윤 복지공약 재원마련이 숙제다 라는 기사였고요. 두 번째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실현될까? 윤 복지정책도 관심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장 이슈가 된 게 이제 부모급여라는 부분이었고, 또 기초연금이 늘어나는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의 기본 정책으로 깔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이 2021년 12월 26일날 성장 복지 일자리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무차별적인 현금 뿌리기가 아니라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보편적인 복지,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것보다는 진짜로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선별복지를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문재인 정부와의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 선별복지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요.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신, 출산, 돌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윤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 부분은 현재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0.8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녀가 만나서 한 명도 아기를 낳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부분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공약이 바로 이겁니다.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말 그대로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가 되었어요. 그러면 아기의 첫 돌까지 월 1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 100만원을 12달 받으면 1200만원이 되잖아요. 자, 1200만원 정도를 받으면 산후조리원 비용, 그 다음에 각종 아이와 관련된 물품 비용, 그리고 병원 관련된 비용들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첫 돌까지 키우는 데 있어서는 아마도 이러한 정책이 현실화 된다면은 이제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인데요. 최근에 결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 난임,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소득과 관련이 있어서 소득이 높은 분들은 이러한 난임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는데, 자,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 시술비를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난임 해결에 나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임을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휴가를 쓰는 경우도 7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육아휴직 기간인데요. 자, 육아휴직이 엄마 아빠 각각 지금도 기존 1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를 1년 6개월로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기존에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면은 고용보험에서 육아수당이었나 해서 월 얼마 일정 수준의 금액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렇게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난다면은 그런 부분도 같이 늘어나면서 엄마 아빠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더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노인과 관련된 공약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노인 정책이죠. 바로 기초연금인데, 이 기초연금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그러니까 잘 사는 30%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주는 70%에게 지급하는 이 기초연금을 현재는 최대 금액이 30만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40만원까지 10만원 더 인상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점점 더 급격히 올라가면서 이 기초연금 30만원 가장 큰 금액을 받는 분들도 사용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 이게 그래도 10만원 정도가 높아진다면은 조금 더
조금이라도 더 여유롭게 경제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의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더 나이가 많으신 고령화 국가로 들어가게 되면서 의료 관련된 비용 지출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 의료비 부담이 높은 가구에 대해서 가구 소득에 대비해서 높은 경우 저희는 재난적 의료비라는 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가구 소득과 대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이것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가구 소득 대비의 의료비 비율을 낮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가구가 1년에 1,000만 원을 버는데 그 중에 150만 원 이상은 의료비를 썼어야만 이 재난적 의료비의 제도의 대상이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 비율을 10% 정도까지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기존에는 6대 증증 질환에 대해서만 재난적 의료비를 적용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모든 질환으로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과 상관없이 내 경제 수준에 과도한 형태의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면은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소득층과 관련된 공약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기준을 기존에 30%까지만 줬다라고 하면은 이걸 35%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못 사시는 분들이 30등까지 있으시면 이제 35등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한 정책의 변화를 따라서 지급 대상이 약 21만 명 정도가 추가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못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랑 생계급여 그 사이에 있는 소득 수준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분들은 정책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면은 생계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약 10만 원 정도의 최대 비용을 더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개편하겠다라는 정책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긴급복지 지원 제도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라고 불리는데, 이제 이거를 국민 안심제도, 안심지원제도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확대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에게만 적용됐었던 이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누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좋은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유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국민안심지원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다면은 진짜 내가 어려운 그러한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세워지고 향후의 복지정책으로 어떤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약들이 100% 다 지켜진다라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분명히 잘 지켜지지 않는 공약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공약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 또 지켜보고요. 그리고 잘 지켜주기를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